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주변의 풍경들이 바뀌죠. 온통 초록이었던 나무들은 알록달록 옷을 입고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릴 때는 나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참하게 떨어진 잎과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고 있다 보면 나무의 무사가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홀로 있는 나무가 아니라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쳐도 걱정이 덜합니다. 땅속 깊이 뿌리들이 서로를 부여잡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 더 나아가 세상에 연대의 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역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 CBS에서 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 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메일로 피드백 주고받으세요? 사내 이메일, 인트라넷, 이제 그만! 메신저로 소통해요 잔디 잔디? 프로젝트 관리해요 잔디 잔디? 화상회의 재택해요 업무 효율 올려봐요 필수 업무 협업들 잔디 잔디. 김우빈입니다. 이것은 소노시즌만의 당당한 과학적 증거. 유럽 최고 수준 테스트를 침대 전체가 매년 통과해 받아낸 국내 유일 침대 전체 LGA 인증. 인증의 수준을 높여 수면 퀄리티를 높입니다. 과학은 바뀐다. 소노시즌. 가게 차리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네. 사장님 성공백. 인터넷 전화 CCTV 언제 다 알아보지? 사장님 성공백. 세무, 가게 홍보, 고객 관리는 사장님 성공백. 와, 가게 경영에 필요한 게 다? KT 사장님 성공백. 울산의 청년들이 노동 키워드로 뭉쳤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6회째 방송인데요. 공동진행자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동시민진행자 CB뉴스 성민주 기자입니다.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노동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지난 7일 울산 건강연대가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학교병원 청소 노동자 파업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울산대학교병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울산대학교병원 청소 노동자 민들레 분해는 감염 폐기물을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위험수당 지급, 시급 인상,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시급을 조금 올리는 인상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폐기물이 늘어나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세졌음에도 울산대학교병원은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하기보다는 용역 업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방관하며 도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울산 지역 취약 노동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엽니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조례에 따라 기초검진실, 상담실, 교육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울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개설이 4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며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쉼터 설립 5년을 맞이했고 전국에는 17개의 이동 쉼터가 개설돼 운영되며 경기와 제주는 2호점도 생기는 등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울산에서는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가 예산 우선순위에서 매번 좌절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 뉴스였습니다. 네, 산업재해 전문 이학렬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장훈 공인노무사 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그 2주간의 제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인트로의 그 아주 서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가슴을 흔드네요. 이거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노무사께서는 저는 이제
한 2주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네.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제 노동관계 뭐 관련된 법령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좀 컨설팅 안내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좀 수행한다고 경기도랑 서울 왔다 갔다 거린다고 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 이동량이 거의 뭐 마일리지로 쌓으면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네, 그래서 엔진오일 갈았습니다. 제가. 아, 네. 아 나도 저렇게 얘기할 걸 바쁘다고. 좀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시행될 것도 보이죠. 재택근무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지 또는 확대될지 궁금한데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집에서 업무를 보는 근로 형태죠. 저기 재택 근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게 하지만 오래 지속되어 왔던 게 기업 문화, 업무 문화로 인해서 이제 도입이 좀 지연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로 도입 압력이 막 강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는 체제로 전환된다면 이런 재택근로 도입이 반대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03개사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재택근무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2%가 산업 전반에서 재택근무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위드 코로나 전환돼도 재택근무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재택근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업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 이게 이제 62.8%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는 이제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서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 다음에 뭐 직업 만족도 제고, 사무 공간 비용의 절감, 상생성 향상에 도움이 뭐 이런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서 저희가 재택근무가 없어질지 여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외국들을 보면은 좀 참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국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중 3일은 사무실 근무, 2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발표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니레버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직원들이 일주일 중 일부를 사무실 밖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즉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재택근무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택근무 형태와 병행하며 사무실 복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의 효용성이 크기에 사무실 근무와 병행하는 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병행한으로 지속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저는 재택근무의 효용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재택근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계속 주장됐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죠, OECD,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좀 대응하고자 1990년대 이후에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재택근무 도입은 사회적으로 이제 일과 가정의 이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제 출퇴근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죠. 그러면서 발생한 뭐 공해 배출이든 출퇴근하면서 버리는 시간에 대한 그 비용들 이게 대한 이제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인력 분산을 하게 되잖아요. 재택근무를 그렇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학년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택근무는 사회적으로도 큰 효용이 있고 그 외에도 기업과 노동자 입장에서도 많은 효용이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직무 만족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재택근무 도입은 출퇴근 부담 경감, 그다음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생활 균형 실현, 장애인, 고령자, 임신, 출산자도 이제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이제 고용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많은 효용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추가로 기업 입장에서도 재택근무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 공간 축소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직무 만족도 증가로 우수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고 숙련 인력들도 이제 이직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업무 몰입도 등의 향상으로 업무 생산성 등 기업 경쟁력이 상승하는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퇴근 왕복 막 3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우, 그런 네. 분들한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장점만 있으면 기업들이 뭐 나서서 다 했겠지만 네.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정보 유출 우려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이제 IT 같은 경우나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지식 정보나 이런 재산들이 굉장히 유출될 우려가 크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이런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해킹, 악성 코드 감염에 따른 서버 보안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게 됐고요. 두 번째는 성과 관리, 즉 평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대면해서 근무 중에 업무 태도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좀 판단하는 경우였는데 이제 재택근로는 이제 대면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로자가 어떻게 근로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대면 상태에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을 새로이 재설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세 번째는 개인들이 재택에서 개별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들 간에 즉각적인 소통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카톡 보내더라도 일이 없어질 때까지는 대화가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성 저하나 이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정말 대학교 과제 형식으로 변해버릴 수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인에게도 재택근무 단점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IT 인프라 등이 집에 구축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이제 그러면 또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서 이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과 이게 휴게시간 경계가 모호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농담처럼 이제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일과 이제 생활과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조직 문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제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평가나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런 단점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해져서 그렇죠. 쉽게 이런 재택근무에 적응할 수 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이제 관리자급 분들 중에 이런 IT 기술을 활용하는데 좀 익숙도가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 대한 좀 불편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할 때 갑자기 하울링이 생겨서 웅왕웅왕 아, 울린다던가 카메라를 못 켜신다던가 마이크를 못 켜신다던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성.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예, 예. 네, 아직 대면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재택근무 시행을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가 조금 컸죠. 그렇다면 재택근무가 근무 형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회사 내 재택근무 적합직무 검토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적합직무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제 회사 종업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여러 직무 중에서도 협업이 요구되는 정도라든지 업무 독립성, 업무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인지를 최초로 먼저 검토가 필요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재택근무에 대한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실시한 재택근무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를 기반으로 이 적합한 재택근무 실시 횟수라든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절차, 평가 기준 변경, 업무관리 절차 등 재설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 정해진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재정비해서 추후에 이제 노사 간의 분쟁을 좀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게 재택 근로가 이제 근로 형태로 고착화되려면. 이래서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의 조치는 첫 번째로 자유로운 제도 활용 분위기를 조성.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본 거고요. 그게 64.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IT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이 47.3%.
그다음에 이게 분업이 잘 안 돼 있고 막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32.3%. 이제 항상 나오는 거죠. 관리자부터 좀 솔선수범해서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되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냐. 그렇죠.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네. 23.3%. 그다음에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하는 것도 19.6%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성정훈 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재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관리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이 이 설문조사상 그게 중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시 근태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노트북에 GPS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이거에 또 인권 문제도 있지 않을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트북에 기업이 이제 무단으로 GPS를 설치하고 추적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의 수집은 불가능하고요.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그다음에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좀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강제하거나 뭐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추후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를 위해서 위치 정보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택근무 승인 요건으로 취업 규칙 등의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결국 재택근무에서 근태 관리가 안 될 거라는 어떤 노파심에 생기는 어떤 장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GPS 사주 추적 장치 달고 막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근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상시 통신이 가능한 상태, 즉 이제 메신저나 이메일, 영상 통화 자체를 통해서 수시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회사에 출근해서 근로 시간을 상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요. 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영상 통화 어플리케이션 활용하면 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 다 체크되잖아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 그렇게 기록하고 휴게 시간도 그렇게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업무 특성, 조직 문화, 이제 기술적인 문제 등등의 사유로 상시 통신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해버리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이런 GPS 같은 뭐 이런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에서 유연근로제도가 있어요. 이걸 그렇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택근무에 활용하기 적절한 유연근로제도는 뭐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하고 2항 보시면 사업정 밖에 간주시간 근로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량근로시간제라고 같은 법의 58조 3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재택근무를 꼭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처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녀들이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서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때 보시면은 이제 재택근무가 집에서 한정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네. 재택근무는 통상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을 노동자의 이제 재택에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재택 외에 이제 장소, 예를 들어 인근 카페라든지 뭐 다른 이제 뭐 사무실 공간에서도 이제 특정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도 그 아이 육아 때문에 재택근로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종종 생겨요. 아이가 막 도중에 나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다만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페 어디다 뭐 이런 것들 허가를 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임의로 장소로 막 변경해서 시댁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복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좀 정해놓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럼 추가질문 또 드릴게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비나 전기세, 식비 등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담 여부와 비중 논의도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제 재택근무 관련 비용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누어서 이제 접근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재택근무에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품 비용 등 이제 비용 부담 주체 문제와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등 재택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되는지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우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회사에서는 부당 항목과 한도, 그다음에 비용 청구 방법 등 기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추후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만 이게 실무상 이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업무상 사용한 것인지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 실시 횟수를 고려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도 지급하고 있던 식비, 교통비가 있는데요. 기존 회사 규정상 실제 식사나 교통 사용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은 이는 재택근무 때 별도로 이제 식비나 이런 거 보존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 규정을 통해서 실제 식사와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은 재택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노사 간에 해당 수당들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회사와 협의하고 명확히 규정화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궁금했던 부분이 만약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엄연히 근무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좀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즉 업무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육아를 하다가 재택근로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다가 육아로 인해서 부상이 생기면은 이걸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지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두 번째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건 업무 기인성이라 하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별 구체적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무사님들이 생각하는 재택근무 효율적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재택근무라는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부 인원들의 행동의 변화까지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전부터 노사 간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사 간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가 TF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입 절차를 거친다면 성공적으로 재택근무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게시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네, 해당 자료는 재택근무 도입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참고하시면 막연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사 합의든 어떻게든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사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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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렬,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장범준의 손이 닿으면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인, 성민주,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유리, 이태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